가보십시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번 시간의 단어는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마 2학기 단원에서 이 단어는 시험의 난이도를 절대 낮출 생각이 아마 추호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학기 시험 범위의 단원들을 쭉 보게 되면 외울 거와 해석할 것이 나뉘는데 앞쪽에는 물리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해석적인 영역이 넓었었어. 근데 뒤로 가게 되면 후반부 쪽으로 가게 되면 전기에서 이제 발전하고 전자기 유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산화환원하고 산과 염기 쪽에서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먼저 결과 먼저 얘기할게. 산화환원 반응 문제가 나왔어. 근데 내가 이 단어를 자신 있게 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화학식을 작성할 줄 아셔야 됩니다. 화학식 작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뭐 여기 있는 개념들 뭐 그건 공부해도 돼. 다시 말하면 혼자 공부해도 돼요. 그런데 이 화학식 작성은 혼자서는 조금 어려운, 물론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도움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산화환원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과 호흡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를 먼저 보여줄 텐데, 먼저 산화 반응이 무엇인지 환원 반응이 무엇인지라고 한다면 먼저 결과론적으로 산소를 기준했을 때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으면서 반응을 해요. 그러면 산화 반응을 하였다라고 하고요. 일단 결과론적인 부분만 산소를 잃으면서 반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환원 반응. 자, 한번 이건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주는 게 좋은데, 구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리 두 개가 반응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CuO 산화 구리가 돼요.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 해석은 나중에 줄 테니까 아 저렇구나라는 것만 먼저 외우지 않고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먼저 방향성을 좀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구리가 있고요. 산화 구리가 있어요. 그럼 모르긴 몰라도 이 구리가 산화 구리가 되려면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산소를 구리 입장에서 얻어야지만 그래야 얘가 되는 거 아닐까? 오케이, 느끼기만 하세요. 그러면 우린 이걸 보고 구리는 이 산소와 반응할 때 구리는 산화 반응을 합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됐고요. 한 번만 다시. 이번에는 산화 구리가 있어요. 이 산화 구리가 또다시 반응을 해서 두 개의 구리와 산소로 나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산화 구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산소를 잃어야겠지요. 그래야 산소가 떨어져 나가야 구리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얘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반응을 하였다? 환원 반응을 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딱 보면 산소를 잃고 얻음만 확인하면 문제될 건 없네. 그쵸? 이러니까 이 산소를 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을 굳이 디테일하게 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냅니까? 라고 할 때 이걸 생각해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배웠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혹시 이제 잠깐 대답 못해도 돼요. 금속 원소 라는 말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금속 원소는 어떠한 원소들을 금속 원소라고 하더라? 그쵸? 전자를 어떻게 하는? 그치? 전자를 잃어서 옥텟 규칙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걸 우리는 금속 원소다라고 했었을 것이고, 비금속 원소인 경우에는 어떻게 전자를 얻음으로 인해서 비활성 기차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서 안정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할 것이야. 이거 정도는 그래도
참 1학기 때는 이거 배우려고 좀 이래저래 뭐 비활성 기체, 옥텟 규칙, 전자배치 막 이런 걸 배웠었을 거야. 잊지 마. 여기서 중요한 게 왜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산화환원 반응 자체만이 아니라 이 단원에서는 이 내용도 문제 상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1학기 거 까먹으면 이거 못 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는 좀 잠깐 써줄게요. 비활성 기체라는 말 18조 원소인 거죠.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전자배치 해서 동글뱅이 2개, 8개 뭐 이렇게 그리는 거 알 거야. 이런 단어들. 아니 근데 갑자기 지금 산화환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라고 한다면 한 번만 이쪽에 다시 쓸게. 세 번째,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으로 보게 되면 아까는 산소를 얻고 이름의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전자가 기준이 됩니다. 전자가. 그래서 전자를 반응할 때 전자를 잃어요. 잃으면서 반응을 해. 그러면 우리는 뭘 뭐라고 불러? 산화 반응을 하였다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으면서 반응을 하였대. 전자를 얻으면서 그럼 우리는 환원 반응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전자를 잃고 얻음이란 왜 내가 두 번째 금속 비금속을 먼저 터치했냐면 이거 하려고. 그러면 너희가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해보자. 딱 봐도 산소 갖고 내겠니? 전자 갖고 내겠니?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앞에 것까지 나오고 이렇게 복잡한 거 저게 쉬운데 왜 굳이 이렇게 해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해 봐야지만 답이 나오는 문제를 출제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거에서 당연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불편하게 내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를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산소. 그럼 선생님, 산소를 얻으면 산화인데, 여기 봐. 산소를 얻으면 산화인데, 산화가 전자를 얻으면서 산소를 다시 산소를 얻으면서 전자도 얻을 수는 없나요? 네, 없어요. 그러면 말을 바꿀게. 산소를 얻었다라는 건 모르긴 몰라도 전자를 잃었다는 소리예요. 다시 이쪽에다 끌고 올게요. 그냥 뭉쳐서 산소를 봤을 때 얘는 얻어요. 그 다음에 얘는 잃어요. 그런데 여기서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가 나와 있으면 얘로 하면 돼. 근데 산소가 나와 있지 않을 때가 있을 거잖니? 그럴 때는 전자를 갖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거 잠깐